네, 현장 플러스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렌탈이 이제 롯데 그룹 쪽에 이제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T 렌탈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롯데 그룹이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 KT 렌탈에 대한 인수에 참여 가능성을 뭐라고 할까요? 손을 뻗쳤던 그룹이 롯데그룹만이 아니었습니다. SK도 있었고요. 근데 SK는 뭐 막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결국 KT렌탈은 롯데그룹과 함께 좀 협상을 맺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합병건들이 SK라든지 CJ와 같이 총수가 부재한 그룹들 사이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기업 총수의 부재 탓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KT렌탈의 인수전이 우선 1라운드는 롯데가 승기를 잡았죠. 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KT렌탈 인수전은 재계 3위인 SK와 재계 5위인 롯데의 격돌로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롯데가 KT렌탈에 이제 인수하기 일정 가량의 금액을 제시해서 KT렌탈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품에 안은 것인데요. 그 인수전에 참여한 SK네트워크스가 KT 측과 협상 과정에서 9천억 원 중반대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롯데가 제시한 금액에서 500억 원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SK 측은 최종 입찰 직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종 입찰 전에 KT와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KT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의사를 최종 입찰 참여 여부로 볼 것인지는 KT의 몫이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4파전까지 좁혀진 KT렌탈 인수전에서 SK는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약 9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고, SK네트워크스도 이와는 거의 5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죠. 네,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비밀로 써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입찰 없고. 가격은 뭐 자세히 네, 알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SK는 최태원 회장이 자리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총수의 부재가 이번 인수에 어떻게 보면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구속 수감된 지 만 2년하고도 네.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 최태원 회장 부재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총수가 네. 없다 보니 그동안 놓친 인수합병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번 KT렌탈 사례처럼 막판에 발을 뺀 보안업체 ADT 캡스 그리고 네. 호주 유류공급업체인 UP 지분 인수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해당 업체와 사업 연관성이 있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사업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회사는 그룹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나홀로 선망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룹의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룹에서는 올해 경영 키워드로 사업 구조 혁신을 제시했지만 그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시장 정체를,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유가 하락에 따른 위기 국면을 돌파할 타겟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기업 총수라는 사람이 물론 최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재를 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총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이뤄내야 될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네. 하지 못하는 말들이 좀 있는 거죠? 글쎄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야기를 먼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SK그룹이 물론 이번 인수에서는 조금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 SK그룹 내에서는 총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도 있죠. 네, 바로 SK그룹 내에서 각각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SK케미칼그룹과 SKC그룹이라고 불리는 계열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최태원 회장의 장기 부재로 휘청이 있는 그룹 경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제가 해당 회사의 수장으로 경영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의 이제 다른 계열사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재편의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오너 일가의 존재감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대체를 해놨기 때문에 오너가 없더라도 사업 차질에는 문제가 없다. 좀 더 이야기를 네. 풀면요. 네. 이 SKC하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제들. 네. 물론 뭐 해당 회사 이제 대표이사로서 전문 경영인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오너 일가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전문 경영인들이 내리는 결정보다 뭐 좀 더 오너 일가로서 뭐 그룹의 경영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 경영인 체제 가운데서도 오너 일가와 혈연 관계에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지금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기업들은 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일단 최태원 회장의 이제 네.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는 SK케미칼의 경우를 보면 이제 다른 어느 계열사보다 사업 재편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엔 제약 사업 강화를 위해서 혈액 제조 사업부 분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앞서서는 그룹 다른 계열사로부터 SKDN이란 부동산 개발업체도 이제 인수를 했고 네. 화학업체인 SK유화도 인수하는 등 뭐 사업 재편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사촌형, 앞서 언급했던 최창원 부회장의 네. 이제 친형이죠.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최신호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C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필름 중심 사업에서 이제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탄탄한 실적이 구조개혁 작업에 뒷받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4월에는 일본 미쓰이와학과 폴리우레탄 합작사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바이오랜드라는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저는 뭐 기업에 다녔다기보다는 이런 방송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다닌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딱 자기가 본 업무를 맡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후임을 키우는 거래요. 그 이유가 자기가 이 자리를 비웠을 때,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 자리를 비웠을 때 후임이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끔. 근데 뭐 회사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는 거다 보니까 우선 후임을 잘 키워놓은 계열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SK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제 CJ 사례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SK뿐만 아니라 CJ의 이재현 회장도 지금 당장 그 구속 수감된 상황이긴 하죠. 아무래도 건강 악화 때문에 거기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일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CJ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CJ 역시 총수 부재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지난 2013년을 보면은 투자액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0% 줄어든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난해 투자 같은 경우는 1조 원대로 주저앉았는데요. 1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최근 사례 보면요. 싱가포르 물류업체를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롯데가 KT렌탈에 뭐 사실상 인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통업체 간 이제 좀 명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최보윤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의 리포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죠. 국내 유통업계의 맏형인 롯데그룹.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공격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롯데는 최근 KT렌탈 인수에 업계 예상가를 훌쩍 뛰어넘는 1조 원 안팎을 써내며 공격 경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통시설을 비롯한 M&A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최대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올해 전년보다 투자 규모를 50% 늘려 사상 최대치인 3조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로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포부인데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통 삼형제 중 CJ그룹만이 아직까지 올해 경영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격 베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요 계열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 M&A가 줄줄이 무산되는 등 경쟁사들과 달리 투자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는 3년째로 접어든 오너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경영이고 M&A고 어떤 사업 결정이라는 게 위험을 리스크하는 입장인데 그런
결정인데 사실 그걸 오너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 롯데와 신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불황을 이겨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반면 CJ그룹은 이렇다 할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야, CJ는 SK그룹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뭐 물류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 사업에서도 인수가 번번이 무산됐다는 거네요. 네, 그 방금 언급한 이제 싱가포르 물류업체 인수건까지 포함하면은 네. 그 물류 사업에서 투자 차질 빚은 것만 3건이나 됩니다. 네. 그 물류 사업 외에도 뭐 CJ 푸드빌, CJ CGV 등 다른 기업사도 해외 투자를 보류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해외 M&A 통해 사업을 확대하려다 보류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생물 자원 사업 부분에서 베트남 업체와 중국 업체 대상으로 M&A 추진하다가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최종 결정하고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총수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던 기업인 선처론이 연말정산 파동하고 이제 반대 여론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재계 관계자들은 더욱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결국 투자를 최종 결정하고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기업 총수다. 네. 기업이라는 게 한 명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오늘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